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65세 정영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조심스럽지만 오늘은 제 속에 쌓인 마음을 한번 꺼내보려 합니다. 처음엔 막내 아들 민우가 결혼하면서 우리 가족도 더 따뜻해질 줄 알았어요. 며느리 다영이도 예의 바르고 반듯해서 정말 좋은 아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느껴졌어요. 이 관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리고 지금은요.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파출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답니다. 엄마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이니? 다영이가 다음 달부터 복직인데 하민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요. 어린이집 대기도 너무 밀려 있고요. 그럼 지금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네, 엄마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안 되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도와달라고요? 그 다영이가 예전에 직접 연락 부담스럽다고 거리 두자며 선을 그어놓고는 그땐 아버지 남편 쓰러졌을 때 연락했더니 또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애 봐달라고? 다영이를 처음 봤을 땐 어머님 음식 너무 맛있어요. 이거 어머님 드세요. 예쁜 말에 90도 인사까지 제가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결혼식 날 제 손 꼭 잡으며 이제 어머님 딸이 되었어요. 그 말에 눈물까지 났죠. 그런데 결혼 후 조금씩 달라졌어요. 전화해도 민우가 대신 받고 다영이 지금 바빠요. 잠깐 나갔어요. 늘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도 이해하려 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 방식이 다르니까. 하지만 제가 정말 급한 일로 다영이에게 전화했을 땐 받지도 않았고 나중엔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라는 말까지 돌아왔어요. 그 후로 조심했어요. 명절 때도 먼저 오라는 말 안 했고 지낼 때도 손 하나 까딱하지 마 하며 배려했죠. 그런데 명절엔 북적거리는 거 싫어요. 그냥 조용히 지낼게요. 이러면서 친정은 매달 2번씩 다녀오더라고요. 손자 돌잔치 땐 더 했어요. 호텔에서 열었는데 우리 부부는 구석 하객석, 다영이 친정은 맨 앞줄에 한가득. 지금도 기억나요. 어머님 가족 사진은 저희끼리 먼저 찍고 나중에 따로 찍어요. 그 말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린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때 마음에 거리 두기를 시작했죠. 남편이 쓰러졌을 때도 급한 마음에 다영이에게 처음으로 직접 전화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또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 말이 들렸어요. 그게 진심이든 실수든 저는 그걸 잊을 수 없었어요. 민우에게 앞으로는 엄마 혼자 알아서 할게. 다영이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 정리했죠. 그런데 2달쯤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영이 복직해야 되는데 하민이 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필요할 때만 가족이에요. 그동안은 거리 두자더니 나는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 아니야. 딱 잘라 말했죠. 며칠 뒤엔 다영이 직접 전화해서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급해서 울먹이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 늦었어요. 진심이었다면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겠죠. 그 후로 계속 부탁이 왔어요. 하민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다영이가 스트레스로 아파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다영이 친정엄마가 조기 퇴직해서 하민이를 봐줬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1년 넘게 조용히 지냅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저희도 부르지 않아요. 가끔 민우가 와서 엄마 하민이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하지만 이건 내가 감당할 몫이야. 그렇게 대답해요.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그 며느리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특히 큰 며느리는 어머님, 다영 씨는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에요. 한번 받아주면 평생 이용당해요. 그 말이 아직도 위로가 돼요. 요즘엔 중학생 손녀 서연이랑 고민도 나누고 초등학생 민수랑 캠핑도 가고 남편이랑 여행도 다녀요. 누군가는 물어요.
그래도 손주인데 어떻게 그래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요. 관계는 존중이 있을 때 가족이지 한쪽만 참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고요. 다영이는 우리를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게 가장 큰 상처였어요. 혹시 다영이가 진심으로 변한다면요? 그땐 다시 생각해 볼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까지 봐선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요.